안녕하세요. 뚜벅하우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이렇게 목차와 같이 진행됩니다. 먼저 저희 서비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할 때 도움이 되는 많은 서비스들이 있지만 정작 제주도 그리고 뚜벅이들을 위한 서비스는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죠. 그리하여 저희 서비스가 탄생했습니다. 제주도를 여행하는 뚜벅이들을 위해 맞춤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것이 저희 서비스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참고로 뚜벅하우과는 제주도 방언으로 뚜벅하십니까를 의미합니다.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 시연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서비스 시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화면의 메인 페이지고요. 모바일에서도 반응형으로 보이게 구현했습니다. 이렇게 관광지 목록 확인할 수 있고요. 지역 구분으로 필터링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아래 보시면 이렇게 페이지네이션도 구현이 되어 있고요. 관광지 중에서 버스 정류장과 가까운 장소만 보고 싶다 하시면 이걸 택하시면 되고요. 이 관광지 마음에 든다 하시면 즐겨찾기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지도도 볼 수 있고 상세 페이지에 이렇게 댓글을 달 수도 있고요. 일정 관리 페이지에 이렇게 여행 일정을 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새 일정 만들기 버튼 클릭한 다음에 적당한 기간 선택하고 다른 사람과 공유, 등록, 코스 검색 버튼 누른 다음에 코스 추가, 코스 또 하나 추가해 볼게요. 가까운 여행지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줌아웃 하면은 이렇게 도라르방가 경로선이 이렇게 보이고 드래그해서 이동할 수 있고 삭제도 할 수 있습니다. 일정 공유 페이지도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 것도 볼 수 있고 내가 즐겨찾기 한 목록 있고 내가 작성한 댓글도 확인할 수 있고요. 뚜벅이들을 위해 유용한 정보도 제공해 줍니다. 이상으로 서비스 시험 마치겠습니다. 저희 서비스의 아키텍처를 시각화한 다이어그램입니다. 먼저 프론트엔드는 API 요청에 엑시오스, 비동기 요청과 무한 스크롤의 경우에는 리액트 쿼리를 사용하였습니다. 디자인 부분에서는 테일윈드 CSS, 스와이퍼, 그리고 이외에도 ESLint, 클라우드프론트 등의 다양한 기술들을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백엔드는 데이터베이스는 MySQL을 사용하였고 JSOUP을 사용하여 HTML, JSON 형식의 데이터를 저장하였습니다. 서비스에는 아마존 EC2, 서블릿 컨테이너로 아파치 톰캣을 사용하였습니다. 사용자 인증 부분에서는 OAuth2와 JWT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술적인 도전인데요. 카카오 구글 API를 활용하여 소셜 로그인을 구현하였고 백엔드와 프론트엔드 협업으로 페이지네이션을 구현하였습니다. 디바운서 기술을 이용하여 검색 기능의 자동 완성 검색어 기능을 추가했고요. 카카오와 네이버 API를 사용해서 동적인 지도를 보여주게 했습니다. 오픈웨더 API로 제주도의 기상 정보와 일출 일몰 시각을 시각화했고요. 오픈 API의 위경도 값으로 가까운 장소 추천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SMTP로 사용자 이메일과 연동 기능을 구현했고요. 리액트 쿼리의 인피니트 패치 기능을 사용하여 무한 스크롤 또한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트러블 슈팅인데요. 지도 API 활용 관련해서 이슈가 발생했는데요. 네이버 지도 API를 활용해서 관광지, 맛집, 숙소 각각에 해당하는 장소를 시각적으로 사용자에게 보여주게 구현하려 했습니다. 스트링 타입의 주소 데이터를 서버에서 받아온 다음에 네이버 지도 API의 지오코딩 기능을 이용해서 주소를 위경도 좌표계로 변환하는 작업을 거쳤었는데요. 그런데 몇몇 주소가 지오코딩 과정을 거쳐도 위경도 데이터로 변환되지 않는 이슈에 직면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서버에서 주소가 아니라 위경도 데이터를 직접 보내주는 것으로 이슈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트러블 슈팅으로 리렌더링 이슈가 있었는데요. 관광지, 맛집, 숙소 각각의 항목에 달려있는 별 아이콘을 클릭하면 즐겨찾기에 추가되게 하는 기능이었는데요. 즐겨찾기 API 요청이 성공해도
UI가 적절히 반영되지 않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false update를 사용해서 요청 성공 시에 강제적으로 UI를 재렌더링하는 방식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태 변화를 통해 렌더링을 최적화하는 리액트의 정신에 위배되는 방식이죠. 그러다가 리액트 쿼리의 refetch 기능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고 해당 이슈를 간단히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세 번째 트러블 슈팅인데요. 일정 삭제 시에 렌더링 이슈가 있었습니다. 일정을 삭제했을 때 즉각적으로 UI에 반영되는 것을 기대했는데요. 그런데 새로 고침을 해야만 반영이 되는 이슈가 있었고요. 윈도우 로케이션 리로드를 사용해서 강제 리렌더링을 하는 방법, 아니면 use state redux dunk를 사용해서 비동기 처리를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게 되었습니다. 윈도우 로케이션 리로드 방식은 강제적으로 리렌더링을 시키는 방법이라 선택지에서 제외를 했고요. 결과적으로 redux dunk의 dispatch 함수를 사용해서 변경 사항을 UI에 비동기적으로 반영시키는 방법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마지막 트러블 슈팅으로 목록 불러오기 기능과 관련해 이슈가 있었습니다. 서버에서 전체 데이터를 한 번에 불러와서 프론트엔드 쪽에서 필터링하는 방식, 각 카테고리별로 API 요청을 달리하는 방식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전체 데이터를 한꺼번에 불러오는 방식은 트래픽 낭비라는 이슈 때문에 제외했고요. 최종적으로는 페이지네이션과 무한 스크롤을 적절히 적용하여 해당 이슈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 서비스는 대략 335명의 사용자가 이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용 연령대를 살펴보면 20대, 30대가 가장 많이 다수를 차지했고 전체 응답자의 87%가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기능 만족도에서도 대부분 기능에서 만족 혹은 매우 만족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능 관련 피드백에서는 가까운 버스 정류장 필터링 기능, 내가 작성한 댓글 확인, 페이지네이션 개선 등의 사항이 있었고요. 일주일 일몰 시간 확인 기능, 그리고 다른 사용자의 일정을 공유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한 피드백도 있어서 추가적으로 구현을 완료했습니다. UI 관련 피드백에서는 메인 페이지의 디자인을 수정하고 좋아요와 즐겨찾기 기능을 통합, 조회 가능한 지역을 추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5명 모두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귀중한 개발자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뚜벅학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